증인이 22시 45분경에 사령부에 도착하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 상황이 있어 국회로 가야 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까? 당시에는 임무나 그런 것들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안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예, 이렇게 챙기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게 공포탄을 챙기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정을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최초에 소집 지시를 하시고 중간에 전화를 했는데 합참 불시 훈련으로 간부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다. 이유는 뭐 당황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소집 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전화 받았을 때는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인식을 했고 공포탄을 휴대하는 것이 훈련 목적상 휴대라고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전개되면서는 공포탄 휴대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인가를 좀 평가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불시 훈련인데 공포탄을 그냥 특별히 챙기라고 한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게 국회로 가는 거라서 조금 달라서 챙겨라,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 굉장히 여유 없이 빠르게 상황이 전개돼서 그 공포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볼 만한 여유 없이 국회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11시경에 초동 조치부대의 출동 준비가 완료될 무렵에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내가 먼저 국회로 출발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다. 부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팀장으로 하여금 나에게 전화하라고 해라.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국회로 출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 훈련 시에도 이와 같은 정도의 지시만을 받고 출동하는 상황도 예정이 있나요? 사실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는 어떤 임무를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알려준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계략적인 가용시간을 활용해서 계획한 이후에 출동하게 되는데 이번과 같이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미 그 시간은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저희에게 출동을 준비토록 사령관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령관께서 직접 본인이 어떠한 임무인지를 확인하고 임무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깊이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사령관은 뭔가 뭐 장관이든 뭐 계엄사령관이든 뭔가 지시를 받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었겠네요.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그 지시에 따라 받고 또 증인한테 지시를 하는 거다, 이런 정도는 인식을 했겠네요. 예, 증인이 초동 조치부대가 출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한 뒤에 23시 17분경에 수방사 참모장으로부터 총기와 탄약은 차량에 두고 방탄 헬멧과 방탄복을 입고 3단 진압봉을 챙기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 이동하게 되면 총은 놓고 내려라고 하고 그러한 복장으로 3단 진압봉도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각 대대장들에게 동일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이 실제로 이 지시에 따라 무기와 장비를 지참을 일단 현장까지는 가지고 갔습니까?
예, 현장까지는 다 가지고 갔습니다. 현장까지는 가지고 가고 차량에는 두고 내렸다. 그렇습니다.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군인들의 총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 136명입니다. 초동 조치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한 뒤에 해당 부대 팀장, 그러니까 지역대장들은 23시 40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렇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령관께서 먼저 가서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고 초동조치부대 저희는 2개 팀이 있는데 그 초동조치부대 2개 팀을 먼저 출발시켜서 현장에 도착하면 그 팀장에게 직접 사령관께 전화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임무를 팀장들이 받고 저한테 다시 백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시 51분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울타리 내부로 진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아마 비슷한 시간대일 텐데 네. 저한테도 차후에 그러한 임무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내부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할 때 그 지시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은 없습니까? 그런 말은 들은 적은 없고 저희 사령관 특성이 어떤 상부의 지시들을 그대로 전파하거나 전달하는 형태의 임무를 언급은 잘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해석으로 해석한 이후에 본인의 언어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 울타리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 이렇게 한 지시를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출입을 통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통제라는 개념이 군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은 군사 행동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라는 임무를 주고 난 이후에는 이 통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후속 임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 국회 건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주요한 지점에 저희가 인원들이 배치가 되고 그래서 출입하는 인원들을 저희가 통제라는 의미는 누구는 출입시키고 누구는 출입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해서 임무가 주어졌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사실 진행이 안 돼 있던 상태인 겁니다. 통제하라는 말은 이제 장악을 해서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을 선별하고 예, 이런 거를 정리하는 단계인데 그 후에는 이제 아직 어떻게 하라는 데까지 가지 못했다 이런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제 명령 통제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통제 임무를 준 제대에서 그 통제의 수준과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통제하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지시는 뭐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통제하라는 의미는 이제 문을 장악을 한다는 것일 텐데 출입구를 그러면은 출입구를 장악을 한 다음에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단계에서는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들어갔었던 인원에 대해서는 후속 어떤 임무를 부여받지 않는 이상 그걸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에 이제 추후에 지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제1경비단 이외에 군사경찰단 소속 군인들도 국회로 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는 사실이 있습니까? 상황이 종료될 무렵에 군사경찰단장과 소통함으로써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게이트 하나를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하라.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체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그렇게는 지시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체포라는 용어를 활용하면서 저한테 부여된 임무는 없었습니다.
통제를 안 따르는 사람은 뭐 내보내라라든지 뭐 조치를 취해라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받고 예하부대 지시 안 내렸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추인 측에서 아까 윤덕교 이 특임대 이 지역 대장한테 그런 지시 내렸다고 하니까 그거는 사령관이 그 끌어내라는 지시의 연장으로 지시를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시하셨네요. 왜 거짓말합니까? 그러니까 윤덕규 소령은 제가 서강대교 북단에서 넘어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임무가 뭐냐고 물어보니 특전사 우리는 그러한 인원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윤덕교 소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량도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3분의 1 지점 올 때 증인이 아까 진술한 대로 증언한 대로 차량을 멈춰서 임무를 해제했어요. 근데 증인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수방사령관한테 그런 지시를 받고 나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위법한 것 같았다. 근데 소추인 측 질문에 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그런 지시 시간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아까 수방사령관한테 지시받은 것에 연장선상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윤덕교 소령한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술 내용이랑 다 틀리잖아요 지금.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경내에 투입한 부대입니다. 아니 지시를 안 했다면요. 경내에 투입한 부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윤덕교 소령한테 윤덕교 국회 안에 소령은 윤덕교 소령한테 내린 증인의 지시 그대로 증인 진술서에 있고요. 이게 저기 윤덕교 소령의 진술조서에 나와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 이렇게 증인이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증인 여기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 이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소리입니까? 증인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거는 이미 저희가 사령관한테 재고가 된 상태에서 윤덕교 소령이 도착했을 때 서강대교 북단에서 넘어오지 않도록 한 이후에 그러한 역할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안 재판장님.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재판장 하나만. 잠깐 있어 보세요. 예. 질문하십시오. 아까 저기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뭐 질문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뭐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검찰에서 진술하실 때 이 맥락을 끊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마치 증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해해서 답을 한 것처럼 그러는데 이거를 좀 보여주시죠. 그 갑제 50호증의 1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고요. 그 2613면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들어있는 부분 들어있나요? 들어있어요? 그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위의 질문에 이제 증인이 답변하기를 사령관님께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하달하지 않고 일정 시간 후에 사령관님께 전화를 드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 특전 사령관님과 소통해 보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다. 거기까지 맞죠 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중간은 빼고 사령관님이 전화가 와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철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예, 재판장님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국회에 15명밖에 들어가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보고를 받은 이준우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할 리도 만무하고 두 번째로 이준우 사령관이 본 법정에서 계속 진술 거부를 할 가장 큰 이유가 조성현 의원의 그 증인의 이준우 사령관의 발언과 자기의 기억과 너무나 틀리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진술 거부를 한 겁니다.
오로지 지금 조성현 증인의 기억만으로 이준호 사령관이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하는 게 조금 부당하다,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조성현 증인은 분명히 이준호 사령관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지시를 안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유주인 측 질문에는 윤덕교 소령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질문에 이준호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그 연장성상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진술이 좀 불이치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연장성상에서 물론 국회의 어떤 자기의 임무를 파악하는 건 당연히 군인들이 상황에 맞게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국회 내에 14명밖에 15명밖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현 대령이 국회를 외부에서 지원해라라는 임무를 15명을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모든 의원들을 뭐 차단하라든지 아니면은 특전사가 나오면 혹시 조성현 대령님 그 당시 상황을 보고로 들었잖아요. 그죠? 국회 앞에 민간인과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그러면 그 15명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인원들 특전사도 그때 당시에 수십 명이 있었거든요. 그죠? 30명, 40명이 넘게 있었어요. 대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방사 14명, 15명이 가가지고 그 인원들을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그 특전사랑 국회의원이랑 나오는 거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까? 임무 자체가? 그렇게 임무 분석하는 게 잘못된, 그거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임무 분석을 합니까? 이거는 임무 분석이잖아요. 자기가 이해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명시된 임무였습니다. 아니 명시된 임무는 국회 본청을 통제하라가 명시된 임무고요. 그다음에 이게 추정된 과업이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추정하신 거잖아요. 저도 명시된 과업과 추정된 과업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명시하신 거고 이 말을 제가 지원해라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워딩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이준호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술 조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잘못 쓴 그래서 겁니까? 제가 지원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취지냐고 물어봐서 예 그겁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처음 나온 진술인데요. 예. 그 정도 하시죠. 이거는 직권 정인이기 때문에 하십시오. 예, 증인. 예. 그때 그 증인이 데리고 간 부대원들은 버스에 10명, 스타렉스에 3명, 호란도에 3명 이렇게 타고 있었나요? 그렇게 아마 타고 있었을 겁니다. 증인은 어디에 타고 있었어요? 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지휘 차량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증인 뒤에 차량 따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스는 중형 버스입니다. 예? 중형 몇 명 정도 탈 수 한 있는? 20명 정도 탈 수 있는 중형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10명밖에 안 타죠? 거기에 장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타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물자 장비들이 거기는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세트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간들을 많이 차지해서 인원은 일부만 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대원들하고 같이 이동한 거죠, 증인이. 먼저 이동했습니다. 증인이 먼저.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령관께서 그 즉각 출동 부대가 먼저 이동시키고 본인이 제일 먼저 가고 예. 그 다음에 즉각 출동 2개 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제가 가고 하는 그랬군요. 타임라인이 그렇습니다. 예. 그 부대원들이 여의도 공원에 먼저 도착을 했죠. 예, 그래서 여의도 공원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 23시 45분 정도 맞습니까? 23시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0분 정도. 예, 그리고 그 증인하고 합류를 했나요? 병력들하고 합류는 다 상황이 끝난 이후에 합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합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 아니요. 다 그러면 보셨다시피 증인은 계속해서 지휘 차량에 혼자 지휘 차량에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예, 예. 지금 증인은 1경비단 단장이시고,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박진우 중령은 보직이 뭔가요? 저희의 참모 특임 대대장입니다. 예, 대대장이고, 예, 그다음에 김우규 소령은
보직이 특임 참모특임 대대 예하의 지역대장입니다. 지역대장이시고 예. 김석진 대위는 이 특임 대대의 중대장입니다. 예, 중대장이시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간 사람들은 이 중에 누구누구가 갔습니까? 말씀드린 지금 박진- 말씀하신 인원들 다 예. 갔습니다 현장에. 이거 박진우 중령 갔고 예, 김우규 지역대장 갔고 김석진 대위도 갔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15명의 이 병력들이 그 정문에서 못 들어갔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국회로 들어갔습니까? 정문으로 저한테 보고를 한 것은 정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보고를 해서 무리하지 마라. 그래서 좀 우회해서 사람이 없는 곳을 한번 확인해보고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있으면 협조해서 들어가 봐라. 그래서 국회 칠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병력은 그러면 김우규 소령이 인솔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김우규 소령은 이제 담을 넘어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여기서 지금 군인이 넘어가면 시민들이 다 여기로 넘어가니까 딴 데로 넘어가시라고 그래서 좀 인적이 드문 곳을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넘어 들어갔다 이러는데 그 얘기 알고 있나요?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원들은 이제 국회에 증인도 들어갔나요?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증인은 계속 지휘 차량에 있었나요? 예,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이제 국회 건물 뒤편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부근에 있는 정원에 있었다는 건데 증인 알고 있나요? 예. 제가 그 전기차 충전소라는 특정한 지점은 사후에 알았고 한쪽에 제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점이 차후에 확인해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 일대였다는 것을 사후에 알았습니다. 예. 그 김희규 소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기하고 있는데 증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까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라. 그런 지시를 증인이 했나요? 예, 사령관으로부터 제고된 명령을 받고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증인이 그 김희규 소령은 그 시간이 00시 47분. 예, 그 시간대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예. 증인이 이진우 사령관한테서 그 지시를 받은 건 그 직전인가요? 김유규 소령이 47분으로 진술을 했다면 당연히 그 전에 제가 시간을 얼마 정도 전일까요? 바 직전입니다. 직전. 왜냐하면 임무를 받고 다시 재검토 건의를 했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하다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김유규 소령한테 임무를 줬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이진우 사령관이 이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건데 그 지시는 언제쯤 했습니까? 그 얼마 정도 전에? 제가 기억하는 건 한 40분 정도 어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간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서 제가 30분에서 한 공화시 사이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받고 타임라인은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사후에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진입해서 끌어내는 건 건물이니까 그럼 밖에서 그러면 통로를 확보하라. 그렇게 지시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 증인은 지금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진우 사령관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대화를 한 적이 있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화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없으시고. 그 증인 혹시 그 특전사 1공수 여단장 이상현이라고 아세요?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 언론을 통해서. 예. 거기에 있는 대대장 김형기라고 혹시 아세요? 김영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고요. 네. 혹시 이제 나중에라도 뭐 증인의 부대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때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외부로 끌어내라라고 하는 이 지시가 누구한테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증인이 들은 내용이 있나요? 다른 루트로 말입니까? 예, 증인은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공수 말입니까? 아니요, 뭐 일공수도 그렇고 지금 이진우 사령관이 지시를 했잖아요. 예.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어떻게 해서 아. 그 사령관이 그 지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령관은 누구의 지시를 이렇게 바로 뭐 전파하거나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본인 입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다 사령관의 이 지시한 지시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누구를 언급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혹시 아까 일공수 얘기하셨는데 일공수에서는 어떻게 해서 지시를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인 신문과 관련해서 본인께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소추위원 의견 진술하실 거 있습니까? 시청구인 본인은 안 계시죠? 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부하 군인들의 얘기와 전혀 다르고 이미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관련해서 수방사의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서 수방사령관도 국회 경내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증인도 국회 접근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미 여의도 부근까지 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군인은 15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00시 30분에서 01시경이라 하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날 표결했던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국회 상황은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명의 군인,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기했던 군인들을 상대로 끌어내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 본인도 오늘 증언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증언한 내용들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도 않고 밑에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님,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저는 일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한테 직접 여쭤볼 건 없고요. 그 아까 피청구인 측에서 을 127호증의 이의를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사진. 예. 저 사진은 칼라 복사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칼라 복사인데 저기 어디서 출처가 어디예요? 우리 을제 127호증의 이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27호증의 이의는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거고 네. 흑백으로 뭐 복사한 거를 또 복사하고 이렇게 된 거고 거기 지금 저 화면에 띄어져 있는 저 문서는 캡처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디서 나온 건가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제 이 박선은 의원실에서 제공했다라는 그거를 캡처한 네, 거. 캡처를 해서 네. 이 부분은 자른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제가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 홍장원에 대한 증인 신문 이후에 이 사진 파일만 다시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이 파일 자체도 흐릿해서 이 지금 사진을 출력한 것보다는 훨씬 더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는 기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청구인 측에서 저 원본이 있나요? 최초에 저희가- 저기 박선은 의원실에서 제시했다는 네네네. 그 원본. 저희가 알기로는 저렇습니다. 저 부분이 박선원 의원이 그날 정보위 설명회 하던 날 그 여기 우리 사건에도 나온 그 김병조 TV 네. 김병조 의원하고 같이 저 곽종근 뭐 이진우 인터뷰하러 가서 그날 그래서 여기 정보위 참석을 할 수 없어서 김병기 의원이 대신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그 며칠 뒤에 홍장원 차장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내가 간사한테 그날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듣고 그 저 메모를 홍 차장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 의원이 카메라로 찍어서 폰으로 카메라에 담겨 있던 사진본이라고 알고 원본을 아직도 그러면 홍 차장님이 갖고 네네. 있는 그런데 저 버전하고 지금 수사기관에 제출된 버전하고 같은 문서로는 보이는데 뭐 삭제된 부분이 그렇죠. 있고 하니까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갖고 계시지 않군요. 네, 저희 사진만 폰에 다져 있는 사진만 가지고. 그러면 피청구인 측에서 그 아까 제시한 사진하고 을제 127호증의 이의하고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것이니까 그거를 증거로 제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게 칼라 복사가 돼 있어서 더 명확한데 원본이 없다면 네네, 추가로 가장 제출하도록, 원본에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